네, 안녕하세요. 월해농님. 오늘은 어떤 많은가 봐요. 주린이 잘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정확히 레버리지. 레버리지 투자가 뭐죠? 빚내서 하는 거죠.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욕심 아닌가요? 욕심이에요, 투자인데. 아니 그럼 장사꾼들이 그럼 욕심 안 갖고 돈을 어떻게 봅니까? 무슨 그러니까. 사회에 무슨 공헌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예술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단 1%의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 돼요. 100%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신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은행은 뭐 안전합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은 푼돈 갖고 가진 게 없는 자는 잃을 게 없어요. 하룻밤에 20조 날렸어. 우리 뭐 이거 푼돈 갖고 뭐 돈 좀만 없으면 못 삽니까? 젊은이에 투기를 조작하는 것 같아서 힘들지 않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쉽게 벌고 계시잖아요. 오늘 STX로 망한 사람들 응? 도둑놈 아닌가요? 거저 먹으려고 거저 먹는 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최민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 대표님을 대신해서 오늘부로 이제 월해농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월해농님. 예. 아주 깔끔한 멘트였어요. 네. 오늘은 어떤 또 주제로? 아마 주식을 그만하려고 했는데 네. 뭐 계속 그 요청이 들어와요. 좀 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린이들 많은가 봐요. 주린이 이제 저 그렇습니까? 네. 주변에 또 잘 보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서 그래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겨운데 네. 뭐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지막인가요? 이 시리즈에 이게 분량이 한 3편 정도로 편집이 되기 때문에 몇 회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오늘 몇 마디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 레버리지 투자가 뭐죠? 빚내서 하는 거죠. 차입,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 미수를 포함해서 뭐 증권 뭐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공매도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기 돈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할 때 기업이 자기 돈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 있습니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이 가치 투자하고 맞지는 않아요. 자기 돈으로 해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바로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은 100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욕심 아닌가요? 무슨 욕심이에요. 투자인데. 투자라는 거는 기본 원리가 그럼 장사꾼들이 그럼 욕심 안 갖고 돈을 어떻게 봅니까? 장사꾼들이 욕심 없이 그럼 장사꾼이 무슨 사회에 무슨 공헌하는 사람들입니까? 봉사하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최대 목적은 뭡니까? 무슨 예술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럼 당장에 눈에 돈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건 거의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필수적인 투자네요. 레버리지 투자가. 그렇죠. 근데 자기 성향이 나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단 1%의 위험도 감수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는 큰 수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겠다. 투자는 그런 거예요. 그럼 아예 주식 투자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는 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도 100%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신세계도 망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99% 망하지만 마지막 1%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주식 보세요. 무슨 10만 전자, 9만 전자 하더니 무슨 계속 내리 받고 있잖아요. 신만이 아는 거예요. 내일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거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무조건 돈을 잃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은행도 사실 못 믿어요. 그런 사람. 은행도 망하는데 은행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줍니다. 1억 맡겼는데 은행이 부도가 나. 옛날에 은행 다 많이 부도 났어요. IMF 때. 은행은 뭐 안전합니까? 그러면
한 20억 밖에 놓은 사람은 5천만 원밖에 보장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증거금이 그만큼의 금액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량주들은 30%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3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샀잖아요. 사면은 네. 갚는 거는 D2에 3일 후에 갚는다 이거예요. 결제가 3일 후에 되잖아요. 그 3일 동안에 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공매도도 마찬가지. 신세계가 한 3.7%가 뛰었어요 오늘. 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주식을 바로 팔았잖아요. 오늘 얼마를 한 40주 일단 한 60주는 판 것 같아. 많이 파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건 단타로 제가 단타로 들어간 신세계가 장기 투자이고 단기 투자가 있어요. 단타로 들어간 건 뭐 26만 7천 원 8천 원에도 들어갔잖아요. 20한 7, 8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건 단타니까 이거 바로 빼는 거예요. 뺐다가 27, 8만 원 가다가 27만 천 원으로 또 떨어졌어요. 한 무슨 갑자기 쭉 내려가더라고. 근데 또 들어가는 거야. 또 1,000만 원을 또 들어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0.7%가 말씀드렸지만 0.7%가 2,000원 오르면 2,000원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규모가 한 6천만 원 정도 자기가 한다. 그러면 하루에 50만 원인 거고 3%면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3%로. 오늘 같은 경우에 3% 올랐으면 200만 원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이자 수익은 10만 원인데 얻는 돈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얻는다. 그럼 당연히 그 이자 10만 원을 그걸 지불하지 뭐 그 이자 무서워서 못 합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못 합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확신이 있을 때는 당연히 승부를 걸어야죠. 뭐 망하면 얼마나 망한다고? 예? 지금 젊은이가 말이에요. 너무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인데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만 갖고 이제 기업하고 똑같아. 자기 돈만 갖고 기업하면 기업이 클 수가 없어. 물론 기업이 크다가 망하기도 하지만 기업이 다 망하는 건 아니죠. 근데 기업은 다 차입 경영을 합니다. 예?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쿠팡이에요. 요즘 주가가 막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화재 그 실적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을 말이에요. 돈이 벌지도 못해요. 이 수익도 안 나는데 이 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돈을 댄다. 누가 돈을 낸다? 투자를 다 받아요. 이게 다 빚이에요. 이걸 갖고 투자를 하고 매출 증대하고 늘리고 사업 시설을 확장하고 그리고 상장해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사장한테 엄청난 부를 안겨주고 자기가 투자한 거에 뭐 10배, 100배 이게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물론 자기도 돈 벌고 공모해서 상장해서 그 돈이 들어오니까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돈만 갖고 쿠팡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무모하지 않게 그거는 그냥 무슨 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겠죠. 철저한 계획하에 계산하에 해야 됩니다. 레비투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냥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벌고 있잖아요 돈을. 그리고 뭐 자신 없을 게 뭐 있습니까? 망하면은 정유경, 정용진이가 더 망하지. 제가 더 망하겠습니까? 제가 망해봐야 무슨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 갖고 그러는데 잃을 게 없다 이런 마인드인가요? 잃을 게 없죠.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잃고 가진 게 없는 자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가진 게 없는 자는 잃을 게 없어요. 두려워할 사람은 이재용이나 정용진이 같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잃으면 다 잃으니까 그 사람들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잃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몇십 조 갖고 있다가 망했는데 재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빌황이라고 하룻밤에 20조 날렸어요. 우리가 날리는 돈 돈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는 게 레버리지예요. 하룻밤에 20조를 날렸다니까요. 증권 회사들 휘청휘청 거릴 정도예요.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 뭐 이거 푼돈 갖고 무슨 그 조마조마하고 돈 천만 원 갖고 뭐 돈 천만 원 없으면 못 삽니까? 그거는 이 젊은이의 그 기계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투기를 조작하는 것 같아서 뭐 약간 오버한 것 같은데.
물론 누구한테 소중한 돈일 수 있죠. 소중한 예, 좀 호주에서 말이지 그 마트에서 힘들게 번 돈인데 네. 힘들지 않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돈은 다 쉽게 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STX로 망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수업료 그럼 얼마를 냈는데 내가 선생님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수업료를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버는 거지. 아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수업료도 안 내고 내가 돈을 번다면 내가 도둑놈이죠. 공짜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뭐 과거에 가만히 어떤 앉아서 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청산을 그게 아니라 그게 바탕이 돼서 이제 안목이 사람이 경험이 생기고 하는 거죠. 이제 두드려 맞아 보니까 아는 거지 이제. 망하지도 이 손해도 안 보고 그냥 얻어 갖고만 가겠다는 건 도둑놈이죠. 제가 약간 그런 마인드인데 응? 도둑놈 마인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면서 수업료도 내고 해야지 거저 먹는 건 없어요.